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51조 오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조문을 봐가지고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의심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글을 보고 납득이 안 가면 노력해서 이해해도 안 됐을 때는 우리 자신한테 문제도 있지만 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원전이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지나치게 주눅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자기를 너무 비하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이 조문도 보세요. 발안을 하고 났는데, 자, 발안을 하고 나면은 병증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무언가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맥이 부한 정도가 아니라 사가다. 이거는 뭔가가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냥 하나하나씩 따라가면 돼요. 발언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건 다른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맥이 부한 정도가 아니라 삭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부하면은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삭한 맥이 나오면은 함부로 발언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번갈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난 거죠. 이것은 일단은 표증으로 발환할 수 있는 증상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떠한 문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물론 문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차 타고 오면서 칸트 철학에 대해서 누가 강의하는 거를 대충 들었는데 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주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비유를 할 때. 자, 총각이다라고 이 용어에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면은 남자면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용어에는 번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번갈이라고 하는 증상, 모든 용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용어의 문자나 이름에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번갈했을 때 이것은 벌써 이미 표증으로 발환하면 안 되죠. 진액이 고갈되어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실마리를 여기서 풀어준 거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글을 쓴 분도 중경이 됐던 아니면 중경 후에 누군가가 썼던지 간에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증상으로 표현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다는 거죠. 오룡산으로 주지하라. 오룡산으로 치료하라. 자, 과연 이것만 가지고 오룡산을 쓸 수가 있느냐? 한 30%밖에 확률이 없어요. 예, 이건 위험한 짓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지한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한문으로 탓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한문을 모르니까. 이게 한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단어들인데. 이거는 문장 자체가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조문 상한이라고 어떠한 동기가 있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갈자도 오룡산으로 주지나. 어떤 조문에는 그냥 소갈로 나와 있고 어떤 경우는 소갈하지 않는다. 조금 갈증을 느낀다. 또는 어떤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근데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럴 때는 복령 감초탕으로 치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령 감초탕은 생강, 복령,
계지, 감초. 아주 뭐 그 연계출감탕에서 연계감조탕, 연계출감탕 이런 거에 대해서 변방이죠. 그런다 요런 것을 보면은 전부 다 수기지제잖아요. 이수지제잖아요. 이게 예. 이름만 복령 감췄다. 우리가 이것을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계출감탕이라든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는 계지탕에서 점차적으로 백작약이 빠지면서 복령이 들어간 거잖아요. 복령이. 예, 대추도 물론 빠졌지만. 요거 대신에 백작약이 들어가면 계지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지탕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 처방이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마왕탕에 대한 변방은 별로 없어요. 계지탕에 대한 변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래서 기릭동동이 육치방 광의를 쓸 때 계지탕을 뭐라 하냐면은 경방의 권여, 경방. 그러니까 고방이죠. 고방. 고방의 권여라고 하는 거는 권여, 한문으로 쓰면 시간이 걸리니까 권여는 시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시작. 모든 일의 시작을 권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방의 시작이다. 계지탕을. 그러니까 우리가 계지탕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은 계지탕으로 생기는 변방을 이해를 하면은 처방에 한 60개가 계지탕에서 발전됐다는 거예요. 오룡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후세방에서 사군자탕도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기 변조로 인한 계지가 들어가 있는 처방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마왕탕은 실질적으로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효과가 그 쓰이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계지탕보다도 조금 적은 면이 있어요. 많이 적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지탕은 모든 처방, 중경의 처방, 고방의 시작이다. 시작이면서 전부다라고 하는 말은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은 60개 정도의 그 활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계지탕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지탕을 단순히 표증약, 태양병의 약, 뭐 풍안에 외감에 풍에 감했을 때, 중풍에 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네. 자, 또 하나 지나가는 길에 기릭동동은 고서를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 경방의 권여라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경방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한서예문제에 나와 있어요. 한서예문제. 권여라는 말은 시전에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책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릭동동을 글을 보면은 기릭동동은 춘추자전하고 다양한 책들을 다 읽었어요. 예. 그만큼 옛날 사람은 지금은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할 필요는 없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리고 한문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얻어지는 그것이 너무 적어요. 예. 자, 이제 해설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만 맥부삭하고 번갈아간 경우에 오량산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이것은 실록 조문의 본의가 아니다. 아니,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썼을 때 자칭 타칭 고방에 대해서 많이 지금 우리 한국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2,000명 이상, 한 3,000명 정도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저는 이런 말을 쓸 때는 제가 보는 그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 소지가 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30% 정도밖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써야지
맥이 부삭하고 번갈이 있다 그래서 덮어놓고 이거는 쓸 수가 없다. 자, 조문에 뭐라 그랬냐면은 부번하고 맥 부삭자는 경발환해야 되니 계지탕을 써야 된다. 물론 이제 발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문을 그대로 인용했겠지만은 계지탕이 아니죠. 발환할 때는 거의 마왕탕을 쓴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표기의 오류예요. 이런 것도. 예. 그러나 이거는 조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니까 그냥 이용한 거예요. 쓴 거예요. 틀려도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분명히 요 조문, 이런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시 발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거든요, 이게. 또, 발환 후에 맥이 부활하고 번갈한 사람은 백호탕을 쓴다. 여러분, 활맥이 있으면요, 활하면은 삭하기 마련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거를 구별한다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 현상에 있어서는. 말로는 해석은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러나 문자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도 임상이 환자를 많이 봤던 적게 봤던지 간에 그래도 30년 동안 하면서 이러한 조문에 대해서 왜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조문에 보면은 다른 조문에 분명히 다 이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오룡산, 어떨 때는 계지탕, 마왕탕, 어떨 때는 백호탕. 이 조문만 가지고도 이것으로서 우리가 고려해보면, 고찰해보면, 생각해보면 이런 소리죠. 번갈의 원인은 표증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계지탕이나 마왕탕을 써야 되는 경우죠. 그러나 마왕탕이 맞다. 예, 번갈은 마왕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수음이, 우리 몸에 수음이 축적되거나 심지어는 반대로 진액이 고갈하면서 망액, 이제 이건 반복되어 있는, 원래 이거는 망향이 맞는데 제가 조금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망향으로. 예.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예. 망향. 그리고 조열과 조시, 이러한 조열과 조시에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사문병에도 번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필 하나의 증상으로서 처방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이와 같은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글을 쓸 때, 이거는 어떤 증상이 있으면 무슨 약을 쓴다.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예,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병증이 표병했을 때는 표에 있을 때는 비교적 단순한데 이것이 이제 2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갈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양명에 증후면서 조열의 증상이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표증에서부터 반표발리증에서부터 심지어는 소음병, 고름병에도 이런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드시 번갈 하나만 가지고서 오룡산을 쓸 수가 있겠느냐. 이거 지금 의문제시할 수가 있죠. 예. 저는 글이라고 하는 것도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내가 고민한 거,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고민했기 때문에 글을 쓴 거지 무엇을 알아서 글을 쓴 거는 아니에요. 또 제가 쓴 글도 답도 아니고 예. 하나의 과정 중에 제가 지금 도달돼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뿐이지 이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몇 년 지나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자, 소변 분리 같은 경우 또한 소변 분리도 망향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소변을 못 본다. 망향인 경우도 있어요.
흉중유열에 우리가 열이 몸에 내재되고 있으면 소변을 못 빼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수분 부족. 당연하죠. 수분이 부족하면은 소변을 못 보죠. 요량이 감소돼 있으니까. 또는 설사 했을 때는 소변량이 줄어들죠. 수음이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염계출감탕이라든가 오룡산 이런 거잖아요. 망향은 부자재, 사역탕류, 흉흉유열은 대왕, 황년, 황금탕 같은 경우, 황년제. 수분 부족일 때는 진액고갈이니까 백호가인삼탕 이런 거죠. 하리 같은 경우는 사역탕이나 진무탕, 수음 축적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오룡산 또는 진무탕 이런 거 쓸 수가 있는 거죠. 소변 분리가 하나하더라도 이 소변 분리라는 증상도 이와 같은 원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분리에 따라서 무조건 백복, 백추를 쓰는 게 아니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처방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단지 어떠한 증상으로서 어떠한 처방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문이, 자, 중경서에는 조문이 미비한 경우가 반 정도 돼요. 반 이상도 되는 경우도 있고, 조문이 갖추어지지 아니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문이 미비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근에 해당되는 증상과 병근으로 발생되어지는 병증들, 병정이라든가 병기라든가 이와 같은 증상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조문이 미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은 조문의 본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증을 지키면서 변증에 우리가 통해야 된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정증을 알아야 돼요. 정증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돼요. 너무 정증만 가지고도 치료를 못하니까. 또 처방의 약물을 근거로 해서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병증의 증상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립동동의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은 서호가 발할 수 있다 소리예요. 서호라는 것은 희망상에 우리가 오름에 처할 수가 있다, 당할 수가 있다, 옳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고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토와 고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왕탕, 오룡산이 비록 발한 이수제죠. 대표적으로 발한 이수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한하고 이수하면 익기하는 것, 기를 돕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기는 저절로 회복된다. 이거는 제가 뭐 골백 번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예, 기가 저절로 회복된대요. 이게 고방의 특기가 아니라 이것이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그런데 후세방의 복이 있기 해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서 그 이름을 얻었느냐. 여러분, 마왕탕과 오룡산을 복이지제라고 하면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이런 약을 써줘야지 복이지제죠. 이기지제고.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가 기를 보충해주고 기를 더해주고 기를 풀어주는. 중경에 이와 같은 말이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중경의 처방은 마왕탕에서부터 승기탕까지 모든 것이 다 승기한다는 뜻. 승기. 기를 이어준다. 참 이게 오히려 점잖은 표현이죠. 해줘요라고 하시하는 약인데 승기제래요. 이거는 물론 이것도 후세 사람이 만든 말이지만 점잖은 말이죠. 그래도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 뜻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 가지고 개념 논리로 빠지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인식을 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인식이 되어진 거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00배의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이 인식을 전환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인식의 전화예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갖자. 이와 같은 생각. 중경에는 처방에 복이지제, 이기지제가 하나도 없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기를 회복시키는 약이다. 이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몸이 알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병이 이와 같이 수분 변조가 발생되니까 수분이 변조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발환할 경우, 이수할 경우 온제라든가 또는 청화제 등 그와 같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인 것은 기를 회복시켜 주는 거다. 기가 회복되어지면은 우리의 몸에 있는 체액도 존속하게 된다. 예,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조문에서 오룡산 중풍 발열 6, 7일 딱 이렇게 날짜를 경과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병이 해소되거나 전변돼 가지고 다른 병증으로 이완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풀리지 않고 이와 같은 병증이 풀리지 않고 딱 번했다. 예. 그런데 이건 조문이니까 조문에 표리증이 있다. 이렇게 누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위탁, 거짓으로 이렇게 위탁 문자를 찬입했다, 집어넣었다, 몰래 집어넣었다 이런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조문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와 같은 거를 의안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 이후에 중경서가 전수되는 과정 중에서 표리의 의안과 병성병독의 개념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용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것이 여기에 나타났는가. 그런데 이 표리의 개념이 이 증상의 처방과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증상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지 덮어놓고 이와 같은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표증이 여기서는 분명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료금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적인 어떠한 나온 거죠. 일단 가료금수 하면은 발환하면 안 돼요. 발환하면은. 근데 가료금수인데 중경서에서 정말로 멋진 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물을 마셨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가료금수 이렇게 욕자가 들어가면은 안 그럴 수가 있다라는 뜻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대 이렇게 한 거예요. 발용음수한데 물을 먹자마자 토한다. 즉자랑은 뭐뭐 하자마자 바로 이런 소리예요. 수입즉 토라고 하는 것은 즉자를 괜히 쓰는 게 아니라 물을 먹자마자 토하는 거예요. 이 같은 아주 현실적인 글이잖아요. 이것을 수역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역과 수입즉 토는 동의 반복어죠. 이거는 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직 토에 대한 현상을 해석해 놓은 주의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오룡산으로 치료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룡산을 규정짓는 중요한 단서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수기가 우리 몸에 정축돼 있으면은, 축적돼 있으면은 수기의 상충증이 거의 발산이 돼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지러움증이라든가, 제가 누차면서 어지러움증, 심계항진이라든가, 기울림이라든가, 근육이 떨린다든가, 물론 소변분리도 있죠. 그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정적인 증거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병정의 증상을 갖추어야지 이것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이 조문에 대해서 비교적 증상으로만 하면은 이거는 다 빼버려야 돼요. 불에 예를 들어서 중풍 발열 6, 7일에 불에 입원하고 가료금수 수입직토. 네, 요거는 들어가야죠. 수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동의 반복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표리증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조문이다. 자, 해설로 중풍 발열 6, 7일이 경과하면은 표증이 대부분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런 소리죠.
그런데 해소가 안 됐잖아요. 해소가 안 되면서 다소 번조증이 있다. 이럴 때는 다시 발화나면 치료가 된다. 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상태였을 때는. 그러나 이 사람이 가려금수까지 갔을 때는 양상이 달라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 혹은 진액이 손망되어 가지고 가려금수한 사람은 백호탕을 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을 먹자마자 토하는 경우는 이것은 백호탕증이 아니라 오룡산증이다. 이게 구별하기가 거의 유사한데, 백호탕은 물을 마시는 걸 좋아해요. 물을 계속 마셔요. 근데 오룡산은 물을 못 마셔요. 그 차이예요. 사실은 그것도 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오룡산하고 백호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진액고갈이고 하나는 수기가 수음이 축적된 거잖아요. 완전히 반대적인 성향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동일하게 가려금수 하는지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 같은 거를 쓰면은 아주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제가 막 이런 식의 글도 쓰잖아요. 어시오 가지자는 뭐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다 옛날에 글 쓰던 방식이에요. 그냥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액 부족한 경우도 가려금수하고 정수 축수도 그것 또한 가려금수 한다는 것을 알겠다. 이게 이제 의심되는 거예요. 진액 부족한 상태에서 가려금수한 것은 괴이하지 않죠.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거를 당연한 거죠. 몸에 그 수액이 부족했을 때. 그런데 이 정수 축수는 우리 몸에 수기가 남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가려금수가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경서를 볼 적마다 이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알았다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우리 몸에 진액이 부족해서 가려금수한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저는 뛰어나다는 얘기죠. 굉장히 뛰어나다. 왜 우리 몸에 수기가 남아 돌아가는데 가려금수를 일으킬까? 이거에 대해서 뭐 옛날 방식이든 뭐 현대적인 개념이든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놓으면은 정말 멋지고 답답한 거를 많이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제 나름대로 글은 썼는데 그것은 뭐 믿을 거는 못 돼요. 제가 나름대로 그냥 한번 써봤어요. 내가 감히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수와 기는 서로를 감추어지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역, 기묘, 기역, 수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기론에서 수가 기고 기가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와 기는 서로를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세계에서 옛날 고대 사람들이 터득한 방법인데 정말로 멋진 이론이다. 네. 이것이 순환하면서 행하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가 일이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어떠한 병증이 발생이 되어져 가지고 이 호장의 이 기틀이 전환되어지는 그것이 관계가 전환되어지는 그 호장의 그 관계가 훼손이 되면 우리 인체의 수부는 기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수나 축수 그러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물을 먹는다 그래서 그 물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상이 없었던 사람이 정수증이 생기고 축수증이 생기냐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랬을까요? 그럼 소변으로 나가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수, 축수하기도 하고 오수, 담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건 뭐냐?
비정상적, 비생리적인 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은. 이것으로 수기가 우리 몸에 정축이 되면은 충형 현상이라 가지고 상충이죠. 그래가지고 발열, 번갈, 두중 모연, 발작전도 심하면은 이렇게 간질처럼 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한 경우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가룡음수라도 이 가룡음수라고 하나의 증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항상 그 전후의 병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병정들을 근거해가지고 치료해야지만이 그와 같은 오치를 면할 수가 있다. 이거는 하여튼간에 저도 자신 있게 왜 그 전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권선생한테 들었나? 우리가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 되면은 물 부족한데요. 물이 부족하다. 물이 세상 천재 남아 돌아가는데 물이 부족하대요. 물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물이 오염된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가뭄 들어도 물이 부족하대요. 이거는 좀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칠은 표현이죠. 의학적인 그와 같은 그것은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현상에 있어서 자연 현상에 있어서 가뭄이 들어도 물이 부족하고 장마철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도 물이 부족하대요. 예, 식순 안에 허덕인다는 거예요. 물이 다 오염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로 그 오염된 물이 쌓이게 되면은 갈증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 자연 현상이 됐지만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돼요. 예. 뭐 저는 여기밖에 뭐 설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뭐 나름대로 준비도 조금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워낙 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 현상은 거짓이 없어요. 자, 거짓이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중경이 현상을 근거로 해서 기술했다는 전제하에 수기가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되어도 가룡음수한다고 하는 현상은 거짓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거짓이냐?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 거짓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것을 이 거짓이 아니기 위해서는 증명해야 된다. 자, 우리가 중경이 쓰여진 그 근거를 그것은 현상이거든요.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짓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본의 아니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왜 오류가 없겠어요. 그러면은 이에 대한 오류를 또 누군가가 시도를 해가지고서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나 이 현상은 같다는 거예요. 해석이 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 현상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인체 내에 수액이 부족하면은 가룡음수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수분이 축적이 되어져도 가룡음수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문제지 그와 같은 현상은 진실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